저게가 왜 저래? 아까까지 조용하더니 갑자기 왜 짖는 거야? 애들이 무서워하잖아. 잔치판의 웃음소리 속에서 백구의 절박한 짖음이 파고들었습니다. 정옥은 당황한 마음으로 서둘러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과 뛰어놀며 얌전하기만 하던 백구, 마을 사람들에게 짖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여름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마을 잔치날이었죠. 벌써 새벽부터 마을 부녀의 아주머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준비를 시작했고, 남자 어르신들은 천막을 치고 상을 놓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장터 한쪽에는 파란 천막이 여러 개 쳐져 있고, 그 아래로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벌써 아침부터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모두들 평소보다 한껏 멋을 부린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하늘도 이렇게 맑은데 잔치하기 딱 좋겠어요. 마을 이장님이 막걸리 한 사발을 들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우렁찼어요.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와서 고생했는데 올해는 정말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침에 날씨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벌써 몇 잔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농사일과 집안일로 바쁘기만 했던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천막 밖으로는 아이들의 신나는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줄다리기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특히 크게 들렸어요. 하나, 둘, 셋, 당겨. 우리 팀이 이길 거야. 힘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아이들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기차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구슬치기에 빠져 있는 아이들도 보였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연날리기를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와, 내 연이 제일 높이 올라갔다. 아니야, 내 거가 더 높아. 평소에는 조용하기만 했던 마을이 이렇게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절로 따뜻해졌어요. 1년 중 오늘 하루만큼은 온 마을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정옥은 멀찍이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0을 넘긴 정옥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마을의 활기찬 모습이 마음 깊은 곳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정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마을에는 나이 든 어르신들만 남아 있어서 평소에는 정말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정옥의 곁에는 늘 그랬듯 진돗개 백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하얀 털빛이 햇살에 반짝이는 백구는 정옥만큼이나 이 풍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끔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뛰어다니면 귀를 쫑긋 세우기도 했지만 대체로 평온한 모습이었죠. 백구야, 오늘 참 좋은 날이구나. 너도 기분 좋지? 정옥이 백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자 백구도 꼬리를 살짝 흔들어 답했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어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정옥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눈물을 흘렸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 성민과 함께 키운 백구가 늘 곁을 지켜주었기에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민이는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하는데 늘 어머니 걱정을 해주죠. 엄마 몸 관리 잘하세요. 백구랑 함께 계시니까 든든하겠어요. 성민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옥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백구만큼은 정옥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정옥을 반겨주고 밤에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였어요. 올해 잔치도 무사히 지나가면 좋겠다. 정옥은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올해도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죠. 마을 어르신들의 정겨운 담소소리,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장구와 꽹과리 소리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 여름 오후의 정취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이런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백구도 마치 정옥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더욱 가까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두 친구는 그렇게 조용히 마을 잔치의 아름다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직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정옥과 백구가 평화로운 잔치 풍경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백구가 귀를 바짝 세우더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듯한 모습이었죠. 백구야, 왜 그래? 정옥이 의아해하며 백구를 바라보는 순간 백구가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 컹컹. 백구의 짖는 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경고를 하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개 짖는 소리에 잔치 한복판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줄다리기를 하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줄을 놓쳤고 제기차기를 하던 아이들도 멈춰서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으앙, 무서워. 엄마, 개가 짖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자 어른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막 아래 앉아있던 어르신들도 무슨 일인가 하며 고개를 돌려 백구를 바라봤어요. 저 개가 왜 저래? 아까까지 조용하더니 갑자기 왜 짖는 거야? 애들이 무서워하잖아. 정옥은 당황한 마음으로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 백구는 정말 온순한 개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에게 짖은 적도 거의 없었고 특히 아이들과는 정말 친했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백구야, 안 돼. 조용히 해. 정옥이 백구를 달래려고 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한 방향을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정옥이 백구의 시선을 따라 바라보니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바로 몇 년 전 마을을 떠났다가 최근에 돌아온 박태수였습니다. 60대 중반의 박태수는 평소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낡은 셔츠에 때가 묻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도 며칠째 감지하는 듯 기름져 보였습니다. 백구는 정확히 박태수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짖고 있었어요. 마치 박태수가 위험한 존재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컹컹, 으르르. 백구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개심이 섞여 있었어요.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정옥은 이런 백구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박태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반겨줄 줄 알았더니 걔한테 욕을 먹네.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만든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당황과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수 아저씨, 죄송해요. 백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정옥이 사과하며 백구의 목줄을 잡으려 했지만 백구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박태수를 향해 달려들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 중 몇몇은 박태수를 보자 시선을 피하며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쉿, 조용히 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그때 그 일이 어르신들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명확하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박태수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정옥은 마음 한편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백구가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게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더욱이 백구는 평소 사람을 잘 알아보는 영리한 개였습니다. 백구가 그냥 짖을 리가 없는데 정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백구와 함께 지낸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백구의 행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특히 사람을 경계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박태수는 계속해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흔들리는 기색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백구야,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정욱이 좀 더 강하게 백구를 달랬지만 백구는 여전히 박태수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그 모습이 마치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무서워하며 부모들 뒤로 숨었고 어른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런, 잔치가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마을 이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분위기로는 즐거운 잔치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정옥은 백구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백구의 이런 반응은 결코 우연이 아닐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박태수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고 백구는 여전히 그를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평화로웠던 마을 잔치에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른 후 박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억지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아이고, 이거 참 민망하네요.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반겨줄 줄 알았더니 걔한테 욕을 먹다니.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평온한 척하려고 애썼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양 웃어넘기려는 모습이었죠. 백구가 원래 낯선 사람은 잘 안 짖는데 오늘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정욱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아했어요. 백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말 이상했거든요. 마을 이장님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섰습니다. 뭐, 걔들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닐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잔치를 계속해 봅시다. 이장님의 말에 사람들도 조금씩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르신들 중 몇몇은 박태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우리 마을에서 쉰 애들 앞에서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분명히 그때 나이 든 어르신들의 속삭임이 계속 들려왔지만 아직 명확하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박태수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박태수는 이런 시선들을 의식한 듯 더욱 어색해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게요. 걔가 예민할 때가 있죠. 별일 아닙니다. 박태수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당황이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마을 어르신들의 시선을 받을 때마다 눈을 이리저리 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정옥은 백구를 달래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박태수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정말 왜 이러는 거야? 평소 같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정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백구와 함께 지낸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더욱이 백구는 평소 사람을 정확히 판단하는 영리한 개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잔치 음식을 나르던 아이 몇 명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어지러워. 배가 아파요. 먼저 쓰러진 것은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배를 부여잡았어요. 곧이어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애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아이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속이 메스꺼워요. 토할 것 같아요. 순식간에 잔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즐거운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걱정스러운 목소리들만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애들이 뭘 잘못 먹었나? 아까 뭐 먹었어? 어디 아픈 거야? 어른들이 아이들을 둘러싸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아이들은 아파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단지 배를 움켜쥐며 신음을 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몇몇 어른들도 비슷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나도 갑자기 속이 이상한데 머리가 어지럽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점점 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른들까지 비슷한 증세를 보이니까 더욱 불안해졌어요. 정옥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백구의 행동이 떠올랐어요. 백구가 혹시 이걸 미리 알고 짖었던 건 아닐까?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개들이 사람보다 예민하게 위험을 감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백구가 뭔가 이상한 것을 먼저 눈치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태수는 정옥의 말을 듣자 즉시 반박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그냥 개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박태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한 어조였어요. 마치 자신을 방어하려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죠. 걔가 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박태수는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정옥이 백구의 행동과 아이들의 증세를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갑자기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증세를 보이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실했거든요. 혹시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물이 상했거나 아이들이 먹은 걸 확인해 봅시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어디선가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다고 여겼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흔들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백구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백구는 여전히 박태수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경고했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아이들만 증세를 보였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애들이 왜 이래? 어머니가 다급히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배를 붙들며 괴로워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야 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화로웠던 마을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우리 마을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잔치 현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아이들뿐이었는데 이제는 중년 부인들과 어르신들까지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요. 어지러워서 서 있기가 힘들어요. 뭔가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식은땀을 흘리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분명히 음식에 문제가 있을 거야.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일이 갑자기 여러 명에게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음식을 준비했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확인해 봐야 해. 혹시 상한 음식이 있었나? 마을 분녀회에서 음식 준비를 담당했던 아주머니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준비한 음식은 다 신선한 거였는데 아침에 직접 확인하고 만들었어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문제 없었는데.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옥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여전히 박태수를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정말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개들이 사람보다 예민하게 위험을 감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재해 전에도 개들이 먼저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백구가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던 건 아닐까요? 정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태수는 즉시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개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강한 어조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을 필사적으로 방어하려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죠. 개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이건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박태수가 계속 부인하자 사람들도 조금씩 그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너무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태수 씨가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뭔가 이상하네요. 개가 짖는 것과 사람들이 아픈 것 사이에 연관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박태수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은 박태수를 보며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도, 그때 그 일 말이에요? 혹시 이번에도? 어르신들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태수는 이런 시선들을 받으며 점점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며 초조해했고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잔치 구경하러 온 것뿐이에요. 박태수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빨리 아픈 사람들부터 확인해 봅시다. 응급구조사들이 도착하자 현장은 더욱 바빠졌어요.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됐나요? 뭘 드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증상은 없으신가요? 응급구조사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먹은 음식도 제각각이었고 시간대도 조금씩 달랐거든요. 정옥은 여전히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백구의 행동과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백구는 여전히 박태수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내가 경고했는데 왜 못 알아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과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박태수를 향한 시선도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평화로웠던 마을 잔치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도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수군거리며 이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리가 없는데 분명히 누군가 뭔가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들이 자꾸만 박태수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박태수는 이런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어요. 사실 말입니다. 태수가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때가 한 10년 전쯤 되었나? 태수가 식품 공장에서 일했는데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박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했어요. 불량 식재료를 빼돌린 적이 있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다시 포장해서 내다 팔고.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뭐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오늘 일도 혹시 설마 또 그런 짓을? 박태수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다 옛날 일이에요. 박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급해서. 박태수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사람들 건강을 가지고 장난쳤다는 말이에요? 그런 위험한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일도 당신이 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박태수는 더욱 다급해졌어요. 날 함부로 모함하지 마세요. 오늘 일은 정말 저와 상관없어요. 박태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과격한 반응이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걔가 왜 당신만 보고 짖었을까요? 사람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박태수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망칠 곳을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박태수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저 사람이 범인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욱도 이제는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백구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욱의 말에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들의 예민한 감각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개들이 위험을 미리 감지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지진이나 화재 전에도 개들이 먼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백구가 정말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던 거네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태수는 점점 더 초조해했어요.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박태수가 다시 한번 부인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어요. 과거의 일과 오늘의 사건, 그리고 백구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태수 씨, 정말 오늘 일과 상관없으신 거죠? 이장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하지만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한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걔가 당신만 보고 그렇게 짖었겠어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박태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박태수 앞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태수를 노려보며 마치 진실을 말해라고 압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분노와 의심, 그리고 박태수의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여 폭발 직전의 상황 같았습니다. 과연 박태수가 오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오해받고 있는 것일까요?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는 가운데 정욱은 쓰러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잔치 음식이 차려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들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얘들아, 마지막에 뭘 먹었는지 기억나니? 정욱이 아직 남아있던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면서도 기억을 되짚어 보려고 애썼어요. 저는 떡이랑 과자 먹었어요. 저도 똑같이 먹었는데 저는 괜찮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거지? 아이들의 대답을 들어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아이는 아프고 어떤 아이는 괜찮다니요. 정욱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음식들이 놓여있던 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을 텐데. 정욱이 떡과 과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때였습니다. 떡 위에 뿌려진 고물 사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정욱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고물과는 색깔이 다른 작은 가루들이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여기저기 군데군데 섞여 있었어요. 이 가루, 원래 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정욱은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그 가루를 살짝 떼어내어 코에 가져다 대봤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달콤한 고물 냄새와는 전혀 다른
약간 쓴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음식에 원래 들어가는 게 아니야. 정욱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가루가 아이들을 아프게 한 원인일까요? 정욱은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음식들도 확인해 봐야 했어요. 과자 위에도 다른 떡들 위에도 비슷한 가루가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맞아. 이 가루가 문제였구나. 정욱은 확신했어요. 이 정체 모를 가루가 분명히 사람들을 아프게 한 원인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잔치 준비를 하는 동안 박태수가 주방 쪽을 서성이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때 태수 아저씨가 분명히 음식 준비하는 곳 근처에 있었는데 정욱은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떠올려 보려고 애썼습니다. 분명히 박태수가 음식상 근처에서 뭔가를 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설마 태수 아저씨가 이 가루를. 정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박태수가 음식에 이상한 가루를 뿌렸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그 가루를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싸서 보관했습니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 정욱이 음식상에서 발견한 것들을 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박태수를 둘러싸고 추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정욱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욱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정욱 씨, 그게 뭐예요? 음식에서 이상한 가루를 발견했어요. 정욱이 손수건을 펼쳐 보이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원래 음식에 이런 가루가 들어가나? 전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나중에 누군가 뿌린 거예요. 정욱의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시선이 박태수에게 향했습니다. 박태수는 그 가루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마치 들킨 범인처럼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박태수가 말을 더듬었지만 그의 반응만으로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리고요. 정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잔치 준비할 때 태수 아저씨가 주방 쪽을 서성이는 걸 봤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욱의 증언에 다른 사람들도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분명히 음식상 근처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구경한다고 했었어요.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박태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의 어깨가 축 늘어지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설마 정말로 태수 아저씨가? 정욱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설마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박태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한 어머니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백구는 여전히 박태수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진실을 말할 때라고 압박하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태수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그가 무엇을 말할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박태수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태수의 입술이 떨리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박태수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그를 향해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박태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해. 이런 위험한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 마을 남자들이 박태수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박태수는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치며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누군가 박태수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세요. 정욱이 큰 소리로 외치며 박태수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정욱의 행동에 깜짝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정욱 씨,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왜 막아서세요?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정욱은 단호한 표정으로 박태수 앞에 서 있었어요. 잘못은 분명히 크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했어요. 우리가 폭력을 쓴다면 우리도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욱 씨, 저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한 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나요. 정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이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본 것도 마음 아팠고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우리도 다시 손 내밀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욱의 말에 사람들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화는 났지만 정욱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받아야겠지만 우리가 직접 폭력을 쓸 필요는 없어요. 정욱이 계속 말하자 사람들도 한 발씩 뒤로 물러섰어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적어도 당장 박태수를 해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태수는 정욱의 뒤에서 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태수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바닥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마을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게 원망스러워서. 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예전 일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차가웠어요. 마을에 돌아와도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고 박태수의 고백에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 잔치를 망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거든요. 박태수는 계속해서 울먹였어요. 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다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배 아프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박태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박태수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게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박태수는 백구 앞으로 기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미리 알고 경고해줬구나. 정말 미안하다. 박태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백구는 한참 동안 그를 응시했어요. 날카로웠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아이들이 더 많이 다쳤을 거야. 고맙다. 박태수가 백구에게 고개를 숙이자 백구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고 조용히 앉았어요. 마치 사과를 받아준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욱은 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백구가 정말 영리한 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백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모두를 지켜줬구나. 정옥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점차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여전히 화는 났지만 박태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뉘우침을 보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법적인 책임은 져야 해요. 이장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요. 박태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만 정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박태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대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던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흘렀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폭력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듯 정욱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가 많았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도착해서 박태수를 데려갔습니다. 박태수는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갔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의 마지막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정옥은 백구와 함께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반가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이번엔 내가 이겼다. 아니야, 한 번 더 해보자.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였어요. 마을회관 앞 마당에서 아이들이 다시 제기차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끔찍한 일을 겪었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예전처럼 뛰어놀고 있었어요. 정욱 할머니. 아이들이 정욱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구도 안녕. 아이들은 백구를 보며 특별한 애정을 표현했어요. 백구가 자신들을 구해준 영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한 아이가 백구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백구도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의 애정을 받아주었습니다. 정욱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이 다시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얘들아, 몸은 다 괜찮니? 정욱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아이들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제 완전히 괜찮아요.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어요. 백구 덕분에 빨리 나았어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정욱도 마음이 놓였어요. 마을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애들 참 씩씩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더욱 돈독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마을 이장님이 정욱에게 말했어요. 서로를 더 믿고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이장님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평소에 서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알려야 하고요. 백구 같은 영리한 동물들의 행동도 더 주의 깊게 봐야겠어요.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서로를 믿고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정옥은 백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백구야, 내가 정말 우리 모두를 구해줬구나. 백구는 정옥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고마워. 정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백구와 함께 지낸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이번만큼 고마웠던 적은 없었거든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들면서 마을 전체가 따뜻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신나게 놀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모든 게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고 아이들도 다 괜찮아져서 다행이에요. 백구도 마치 정욱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잔잔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태수 아저씨도 비록 잘못은 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정욱은 박태수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그의 모습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거죠. 정욱의 말에 백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저녁 노을이 점점 짙어지면서 마을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정옥과 백구. 이 모든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백구야, 우리 집에 가자. 정옥이 백구에게 말하자 백구는 일어서서 정옥의 옆에 섰어요. 두 친구는 그렇게 나란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이들이 여전히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그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를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평화로워졌구나. 정욱이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어요. 백구도 마치 동의한다는 듯 잔잔히 꼬리를 흔들며 정욱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어요.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유대감으로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영리하고 용감한 백구가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욱과 백구는 그렇게 조용한 마을길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된 하루에 감사하면서 말이에요.